자, 이어갑니다. 문제 2017년 지방직 보겠습니다. 자, 1번 한반도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1번 구석기 전기에는 주목도끼, 승배절이가 사용됐다. 이건 수업 시간에 계속 했던 부분인데요. 네. 주목도끼가 전기, 후기가 승배절이겠죠. 보시면 주목도끼죠. 승배절이개는 창의 기능, 그다음에 칼의 기능, 이 두 세력이 충돌하게 되면 당연히 승배절이개인들이 승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기 구석기인 주목도끼인들 다 사라지고 승배절이개인들이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이렇게 넘어왔다 보시면 돼요. 네. 1번 질문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쉬운 문제 읽어보시고요. 문제 2번 바로 갑니다. 다음 자료를 쓴 역사가의 활동을 옳은 것.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사의 아와 비아의 추정 기록이다. 신채호 선생의 존상고사죠. 아와 비아의 추정의 기록이다. 역사란 우리와 우리가 아닌 상대와 싸움, 전쟁의 기록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존상고사에서. 뭐 시험 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존상고사.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자, 1번 5천년간 조선의 을을 정인보, 조선사회 경제학자 백남훈, 을지문독, 최영, 이순신 등 명장의 전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2인전 나올 때 제가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신채호 선생을 이을 사람은 최영 장군뿐이다. 세도통전이죠. 세도통전. 즉 최영 장군을 얘기합니다. 여기 제가 암기상 코드 가르쳐줬죠.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그다음에 최영 장군 이렇게 됐죠? 되게 쉽죠? 네. 신채호 선생을 이을 사람은 최영 장군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만 외우면 당연히 나머지는 박은식 선생으로 가면 됩니다.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여유당 전설을 발행하여 전후기 실학자들을 재평가했다. 이건 이거 뭐죠? 한국학 운동이죠. 1932년에 일어났던 정인보, 안재홍 뭐 이런 사람들. 네. 여유당 전서 나오면 30년대 초입니다. 32년이니까. 네. 한국학 운동. 한국학의 가장 대표는 석학이 누굴까? 얘들이 판단을 해본 거죠. 이게 다산 선생을 하게 된 거죠. 이때 다산 선생의 저서를 총 정리한 책이 나오게 되죠. 그게 여유당 전서예요. 오해의 소리가 좀 있어요. 뭐 정약용 선생의 여유당 전서를 편찬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약용 선생 책 한 500여 권이 약간 넘어요. 그 책에 필요한 부분들만 써머리했다, 요약했다 보시면 돼요. 이게 여유당 전서입니다. 또 하나 더 추가할 게 있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단어가 사용되죠. 이때부터. 이 시대 사람들을 실학자라고 하자. 그리고 이 시대에 학문을 했던 사람을 우리 실학이라고 하자. 이렇게 처음 등장하는 단어들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농담 삼아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100년, 500년, 1000년 뒤에 후세들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할까? 잘 모르시겠죠? 간단해요. 우리는 코로나 세대예요. 우리는 벌써 후배들이 우리를 뭐라고 지칭할지 이미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죽을 수 있어. 우리는 코로나 세대다. 동의하세요? 이렇게 장기간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잖아요. 아마 훗날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를 아마 코로나 시대인들 이렇게 부르지 않을까. 21세기 니꼬로 코로나 세대 이렇게 부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갑니다.
다음 군사제도가 실시된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 구서당 10정 통일을 합니다. 구서당 10정. 중앙군, 10정은 지방군. 그 다음 3번 5.2, 그 다음에 진간체제. 조선전기의 중앙군입니다. 조선전기 중앙군. 진간체제 조선전기의 우리 군사 배치도입니다. 진간체제 세조 때 전기죠. 그 다음에 5군영 조선 후기죠. 중앙군입니다. 서울에 훈련도 가면 의영청, 총류청, 수청, 금이영. 서고군 양천 혼성부대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전쟁 때 편제돼야 되는 부분들. 2군 6기 고려중앙군, 응양군, 영호군, 자신흥, 금청감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주현군과 주진군 고려시대입니다. 그냥 풀 수 있죠? 답은 2번. 문제 4번. 지방식 되게 쉽게 나왔는데요. 가와 나 특징을 가진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옷은 흰색을 총상하였다. 흰색 나오면 부여인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여의 별종이라 하는데 말이나 풍속 따위는 부여가 많이 같지만 기질이나 옷차림이 약간 다르다. 고구려인들 갖다가 부여의 별종이라고 불러요. 어디에? 삼국지 이서동집에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 기록이 아니라 중국 애들 기록입니다. 옳은 것. 혼인을 풍속을 윗며느리, 아까 얘기했죠? 옥죠. 제사장인 청군이 다스린 소도가 있었다. 재정이 이제 분리된 내용들 사만이죠. 남의 물건 훔쳤을 때는 12배를 회상한다. 고구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당군 가마 동해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문제 5번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당시, 지금은 쉬워졌지만 이미 기출을 다 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게 가장 어려웠을 것이다. 공통점으로 옳은 것. 글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낭해하상, 줄여봐. 낭해하상, 그 다음에 비문 적어봐. 낭해하상 비문. 낭해하상 비문. 최치원이죠. 하랑도에 대한 얘기죠. 네. 구분하라고 그랬죠. 사산비문은 존재하죠. 이렇게 비문이 이렇게 같은 최치원이었습니다. 낭해하상 비문은 이게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에 나와요 이게? 삼국상에 기록 일부가 수록되어 있어요. 구분하시면 돼요. 즉 하랑도에 대한 얘기인데 비문은 보이지 않고 비문에 이러이러한 기록이 있었다. 전체 분량도 아니고 일부분만 나와요. 사산비문은 우리 알다시피 은둔해버리잖아요. 최치원이. 그래서 유불선의 모습이 보이는 게 사산비문 뿐만이 아니라 풍수지리 내용까지도 볼 수 있는 게 사산비문입니다. 유교, 불교, 도교, 풍수까지. 두 번째, 대견원 기고려왕서. 그 견훤에게 간 사람이 최승우의 3체 중에 최승우가 견훤 대신에 왕건에 쓴 글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최치원, 최승우, 최언이 보시죠. 최언이 낭언대사 오진탑 비명. 최언이 최언이는 이제 최언이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육두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제가 얘기하죠. 신라 왕족들, 김씨가 나오면 이 사람은 왕족들이다. 김씨가 아닌 성들이 나온다고. 뭐 최씨, 설씨, 기타 이런 성씨들은 거의 대부분 다 육두품이다. 99%가. 물론 김씨 일부 중에는 육두품도 있긴 해요. 근데 대충 이 정도만 잡아도 대충 풀어낼 수 있어요. 김씨 나오면 무조건 진골 왕족일 것이다. 최씨, 설씨가 나오면 무조건 육두품일 것이다. 옳은 것. 당나라 유학, 빈곤과 급제한 세력이 대부분 맞습니다. 신라뿐만이 아니라 고려 왕제도 벼슬하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3번 국립교육원의 태학을 공부하였다. 고구려. 골품제를 비판하고 호족 억압을 주장하였다. 골품제를 비판은 맞지만 호족 억압을 주장할 수는 없죠. 주장할 수는 없죠. 호족과 육두품은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즉 반신라적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6번 다음 밑줄진 대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뭐 대사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장보고 대사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자, 앤닌 나왔습니다. 앤닌도 마찬가지죠. 스님 이름인데 장보고의 도움을 받고 당나라에 가서 유학 공부하고 무사하게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감사의 편지글을 적었습니다. 적어볼까요? 이 앤닌은 대사의 어진 덕을 입었기에 삼가 우러러 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당나라에 머물러 왔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은 다행히도 대사께서 발언하신 적산원에 머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경한 마음을 달리 비교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입당 구법 순례기 장보고 대사 법화원 설립 당나라 가서 무령군의 소장이 되었다. 해역사 견당묘부터 교육을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옹주를 근거지로 반란 이렇게 장안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이건 기원창에 대한 얘기. 아버지 김주원 왕이 되지 못했죠. 김양상과 서로 왕이를 서로 이렇게 바꿔가기로 했죠. 그다음 훗날 선덕왕이 되었고 김원창이 왕이 되지 못했고 반란 사건. 그의 아들 김본문도 반란 다 실패했죠. 답은 4번이 되겠죠. 장보고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7번) 다음 가에서 이루어진 합의제도에 대해 시행한 국가의 통치제도로 옳은 것. 호암사에는 절이죠. 호암사에는 정사암이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육부족들이요. 처음 건국할 때 육부족들이 중의 결정상을 정사암이라는 바위에서 토론하고 결정하게 되었다. 그게 모티브가 돼서 백제라는 나라에 정사암 회의가 존재하기 시작했다. 통치제로 옳은 것. 백제 거 골라보면 되겠네요. 기억번. 중앙정치는 대대로를 비롯하여. 대대로 나오면 고구려죠. 틀렸죠. 중앙관청은 22개로 확대. 수도는 오부, 지방이 오부. 성왕입니다. 백제입니다. 백제 성왕이 사비로 천도하고 난 다음에 행정제도를 바꾸죠. 지급번. 16품의 관등제를 시행하고 품기에 따라 옷의 색깔을 구별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고이양이죠. 고이양 때 법을 만들었고 품기에 따라서 옷을 입게 만들었다. 자색, 비색, 청색 옷을 입게 하였다.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지방행정의 구주 오소경 체제로 갔다. 이건 통일신라 시기. 통일신라 시기. 중앙에 삼성 육부를 두고 정당성을 관장한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발해에 대한 얘기. 너무 문제 쉬운데요. 답은 2번. 문제 8번. 다음 글을 쓴 사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늘날 백성을 다스린 자는 백성에게 걷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땡땡 심서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은 무엇일까? 백성을 다스릴 마음은 있지만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몽민심서입니다. 몽민과 해야 할 일들을 적어놓죠. 옳은 것. 조선시대의 역사를 서술한 열조 통기를 편찬하였다. 이건 안정복입니다. 문제 몇 번이지? 문제 8번? 1번지. 안정복이 쓴 책이 뭐죠? 동사, 강목. 이게 1편이라면 2편을 쓰고 싶었어요. 왜? 이건 당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적은 거잖아요. 조선사를 적지 못했잖아요. 조선사를 적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편이 열조 통기가 되는 거예요. 정사는 조선왕조 실록을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사를 적을 수는 없어요. 이게 일종의 야사예요. 어떻게 그러면 조선사를 쓸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문헌을 참고 많이 했어요.
중국의 문을 많이 참고하게 되었다. 됐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열주통기라고 나왔나 지금? 네, 열주통기가 나왔죠? 네. 되게 중요한 지문이었죠. 그 당시 되게 어려웠겠죠. 네. 1편격, 2편격 이렇게. 또 요즘에 최근 나오는 것들은 동사 과목은 무통이다. 무통이라는 거 봐야 돼. 모르는 사람 봐. 사만이 멸망한 이후 고려 이후부터 고려 칠라 이후부터는 무통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정통성이 없다고 본다는 거야. 사만이 멸망, 사만 때까지는 정통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 사만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정통성이 사라졌다. 이걸 무통이라고 합니다. 정통이 없다, 무통이다.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줬다. 이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되게 좋은 시험 문제 토대라 보시면 돼요. 무통론이 뭡니까, 선생님? 이겁니다. 동사 강목 내용을 살펴봤더니 사만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정통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왕의 명칭을 부르는 것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만 안정부의 동사 강목을 보게 되면요. 두 번째, 홍역 관련 의서를 마가의통을 답은 2번이 되겠죠. 농가 집성, 효종 때 신속,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전설 주장하죠. 지전설. 자주 했던 것도 17세기 김성문, 18세기 홍대영, 지전설입니다. 가장 빠른 거죠. 지전설. 지전설. 선생님, 그럼 이익은 지전설이 내야 됩니까? 이익은 넣으시면 안 돼요. 이익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공자의 생각을 따라가죠. 페이지 넘길까요? 구 번 문제 볼게요. 최한기는 넣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최한기 넣어야 돼요. 추가해보자. 네. 최한기는 지전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참고로. 네. 이익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익도 처음에는 지전설 인정하듯 했지만 점차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게 한 몇 년 됐는데 경찰 간부 보시면 한번 출제가 된 아주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다음 지전설을 주장하지 않은 사람은 아주 심플하게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문제 9번 갈게요. 가와 나의 인물의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겠습니다. 교를 배우는 이는 대개 아내 마음을 버리고 외면에서 구하고 선을 익히는 이는 인연을 잊고 아내의 마음을 밝히길 좋아하니 모두 한쪽에 치우친 것으로 두 극단에 모두 막힌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고려 불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의천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정은 본체의 해는 작용합니다. 작용은 본체를 바탕으로 존재하므로 해가 정을 떠나지 않고 본체가 작용을 가져오게 되므로 정은 떠나지 않으라고 주장합니다. 진우의 정해쌍수. 딱 정해져 있죠. 불교에 대한 카테고리가요. 고려하면 의천, 진울, 신라하면 의상, 원효. 그냥 가장 일반적인 게 신라 불교하고 고려 불교 인물사를 보면 두 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죠. 통계를 뽑아보면. 근데 불교 공부를 좀 꼼꼼하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좀 어렵게 나오면 다 틀리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교재도 있겠죠. 하지만 또 특강 자료에도 또 정확한 게 더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옳은 거 갑니다. 기억 갑니다. 보기.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교정과 선정의 통합을 시도했다. 맞아요. 둘 다 통합운동했어요.
의천은 교 중심의 선통합이죠. 이렇게. 반대로 진우는요, 선 중심의 교를 통합하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가와 나는 지방 호족과 연합하여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이 사람은 고려 사람들이에요. 네. 고려 중대하고 무신정권 시기 인물들이에요. 전혀 관련 없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불교를 약하게 하는 데는 선종이죠. 네. 그 다음에 디귿번, 가는 불교와 유교 모두 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다는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였다. 진울의 제자가 해심입니다. 원래 유학생이죠. 유학자죠. 이게 유불일치죠. 네. 유교나 불교에 별 차이가 없더라. 해심입니다. 가끔은 선후관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잡으셔야 돼요. 선후관계. 의천, 진울, 해심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가끔 저분들에는 업적을 쭉 적어놓고 선후관계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도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수선사 결사운동을 제창, 불교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게 수선사 결사운동이죠. 순천 지역입니다. 결사운동. 순천의 수선사에서 되게 불교가 부패했다. 결사,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끝장을 내자. 결사운동입니다. 기억, 니을이 정답. 답은 2번. 문제 10번 갈게요.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르는 것. 대무역이 발전하면서 예성강업이 병난도에 미치고 있습니다. 병난도가 나오면 무조건 고려입니다. 국제무역으로 번성하였으며 대식구 등으로 불리던 아랍의 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 항구가 있는데 보통 통일신라가 되면 주로 울산항이 되게 많이 나오죠. 울산항. 고려가 나오면 주로 병난도를 중심으로 많이 기출이 되기 때문에 잘 보세요. 국제무역을 번성하였으면 대식국으로, 대식국 오타인데요. 구자가 아니라 대식국. 네. 아마 제가 타이핑을 하면서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대식국으로 오타입니다. 대식국으로 불리던 아랍의 상인들도 들어와 순, 향료, 산호 등을 팔았습니다. 모습으로 옳은 것. 1번, 해동통보와 은병 같은 화폐가 만들어졌습니다. 답은 1번, 바로 1번 바로 나옵니다. 되게 쉬운데요? 네. 해동통보, 은병 같은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고려인들이요. 인구 토지 면적 등을 기록한 장적 통일신라. 통일신라의 세금을 어떻게 걷었는지는 되게 궁금한 부분이 발생했는데 전혀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일본 정창원이라는 절의 문서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세금을 구체 어떻게 걷었는지 부분을 밝히게 되었다. 되게 중요한 기록이죠. 3번, 개성의 송상은 전국의 송방이라는 지점을 개설하였다. 조선 후기 사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인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시기, 사상에 대한 얘기. 지방 장시의 객주와 여각은 상품의 매매뿐만 아니라 숙박, 창고, 운송, 다양한 업무를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조선 후기에 장시에 대한 얘기, 객주에 대한 얘기. 객주는 물품을 중개해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중에 나가게 되면 공인중개사분들이 되게 많죠. 우리 동네 아파트마다 공인중개사 몇 개 있는 거, 1층에 3개, 2층에 2개, 바글바글한 것 같아요. 나쁜 표현으로 돼버리면 좋은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직업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문제 11번. 궁궐 문제가 나왔네요.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길면 3년에 한 번씩. 궁궐 문제가요. 궁궐 문제 되게 중요하게 다루죠, 제가 요즘에는. 왜냐면 우리 공무원 시험든 한등급이든 간에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답사를. 책으로 공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이 아니라 답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한등급 같은 거 보면 문화재 그림 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보겠습니다.
대신에 글로 떼웠네요. 네, 문화재를 드러놓지 않고요. 자, 도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 경복궁의 근정전의 이름은 정도전이 지었다. 정도전 명칭, 아니면 경복궁의 명칭은 거의 다 대부분 정도 지었다 보시면 돼요. 다 유교적, 서적, 시경, 서경, 주역에 관련된 책들의 핵심 글자들을 뽑아서 만들었다. 경복궁의 근정전에, 근정전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정전이라고 불러요. 넘버원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뜻은 근정전의 이름 정도전이 지었다. 근정전은 왕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에 행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가에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교관이 왔을 때 거기에 맞는 격에 맞는 행사장이죠. 자꾸 얘기합니다. 근정전에 가면 되게 멋있는 게 있다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서 풍계성만 보고 온다고. 정일품, 쭉 풍계성만 보고 온다고. 더 중요한 게 근정전의 명품은 박석이에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평평하긴 한데 약간 울퉁불퉁한 돌이 바닥에 쫙 깔려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타일로 깔려있잖아요. 이거 되게 평평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박석이 깔렸다는 얘기는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박석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박석을 가장 아름답게 볼 때는 비가 많이 올 때 꼭 가서 보시라. 박석을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위에서 보면 되게 장관이에요. 그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복궁의 동쪽에 사직이, 서쪽에 종묘가 배치했다. 틀렸죠. 중국의 원칙을 그대로 가져오죠. 자묘우사. 자묘우사. 좌측에 종묘, 우측에 사직이에요. 자묘우사라고 그러죠. 경복궁의 동쪽에 종묘. 왕과 왕비의 입회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공간. 되게 경건한 장소이죠. 경복궁은 또 다른 색다른 맛이 되게 경건합니다. 여기 가보시면. 네. 우사, 오른쪽에 사직. 우리 농업국가니까 농신에게 제사 지는 제단을 만들었다. 사직단이라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3번. 유교 사상인 인의예지 덕목을 담아 도성에 대문을 지었습니다. 인의예지를 넣으면 돼요. 인의예지. 인의예지 그대로 쓰면 돼요. 첫 번째, 동쪽에 흥인지문, 돈의문 서쪽에, 남쪽에 숭례문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두음법칙에 따라 숭례문 이렇게. 그 다음에 소지문. 명칭이 바뀌죠. 숙청문에서 지금은 이제 숙정문으로 불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궁궐에 대한 얘기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번) 갈게요. 자, 다음에 이칠진 제도에 설명으로 오르는 것. 국왕이 말했다. 나는 일찍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여러 해의 평균을 파악하고 답헌의 폐단을 영원히 없애려고 했다. 답헌제도 나오면 답헌에 풀로 할 수 있죠. 여기 만든 게 이제 공법이죠. 세종대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매년 한 해 걸려서 세종대왕 꾸준히 나오는 것 같아요. 다 맞으라고 난이도 낮은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번 토지 소유자의 수확량의 10분의 1을 조세를 증서했다. 공법 이전에 10분의 1입니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에게 한 결당 미국 12두로 조세를 징수하게 되었다. 이건 대동법이죠. 17세기는 16두였고 18세기가 되면 12두로 이렇게 감소돼요. 대동법도 처음부터 12두는 아니에요. 17세기 16두.
간단하잖아요. 뭐 어디 뭐 경상북도 어느 무슨 군에서 17세기에 농민 홍길동이 3개리 토지를 주고 있다. 그럼 얼마큼 쌀을 내야 됩니까? 이게 48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같은 시대면도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3개월인데 시대가 100년이 지나면 12로 거쳐잖아요. 12두가 이렇게 감소되잖아요. 예전 20년 전에 법원직 시험에 이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 계산 문제를 안 해서 연습을 안 해가지고 되게 산수잖아요. 수학도 아니고. 되게 많이 틀렸어요. 계산 법을 몰라가지고. 그대로 고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풍흉에 상관없이 토지 한결당 4에서 6두로 징수하게 되었다. 영정법이죠. 인조 때. 토지 한결당 처음 출발에는 6두, 그 다음에 점차 4두로 영구히 정해졌다, 고정되었다. 이걸 영정법이라고 불러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조세 차등 징수에 비옥도네요. 여기네요. 비옥도, 연분 육등법, 풍흉에 따라서 답은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되게 쉽죠. 조세제도, 월급제도 좀만 공부해놓으면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근데 절대로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이해한다면 다 풀리는 문제입니다. 13번. 다음 지시에 따라 실시된 제도로 옳은 것. 왕이 양액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였다. 호포나 결포 모두 문제가 있다. 이제 한 피를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들은 한 피를 줄였을 때 생기는 세입 감소분을 보충해 방법을 강구하라. 문제 13번. 오늘도 했고 매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3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균역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균역법입니다. 통상 두 필을 내던 걸 한 필로, 일종의 분포죠. 네. 두 필, 한 필을 내게 했다. 같은 말로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포를 감해줬기 때문에 이걸 감포론이라고 한다. 뭐 계속했잖아요. 보완책이 뭐냐? 국가의 세수가 줄어도 보완책이 뭐냐 뭐. 딱 정해져, 두 가지, 세 가지 딱 정해졌잖아요. 매주 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네. 결작. 지주에게 토지 한결당 2두의 세금을 징수하자. 선무분감포. 양반이 이제 막 된 친구들이 있더라. 협박해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다음 잡세. 보완책. 이거 나오면 무조건 보완책. 이 선택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끊임없이 나올 거니까. 자, 지적법 하면 갑신정변이죠, 당연히.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담원 손실법, 공법, 영정법, 비총제 전부 다 뭐예요? 실패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실패하잖아요. 이렇게. 네. 대답해 보세요. 요 제도들이 전부 다 실패한다고요? 실패의 원인이 뭐죠?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요, 지금? 수확량에 따른 징수를 하잖아요. 그럼 농민 입장에 어떻게 풍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세금 많이 내야 되는데. 초기해야 되잖아요. 흉년이에요. 쫄딱 망했어요. 이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 어떻게? 풍년인데요. 세금 많이 걷어가려고 할 거예요. 왜? 많이 걷어야 자기 뒷주머니도 챙길 수 있으니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갑신정변 가면 어떻게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지적법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자, 이건 수확량에 대한 보고. 이렇게 바꾸면 뭐가 되는 거죠? 지세. 땅 가격에다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일본도 이런 문제에 심각했다는 거야. 네, 갑신정변 이후에 기복경 같은 세력들이 일본의 제도를 수용하기 시작하죠. 지적법입니다. 지세.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뭐죠? 재산세를 갖다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예를 들죠. 무슨 예를 듭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인데 40억짜리 내가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선생님 집은 강남이 아닙니다. 근데 인천에 살고 있는 30평짜리 아파트가 10억에 판매되고 있더라. 40억과 10억의 갭은 30억이라고. 근데 평수는 같아요. 근데 똑같이 세금을 내면 안 되겠죠. 누가 더 세금을 내야 돼? 강남에 살고 있는, 미안하지만 아파트 보유자가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땅의 가격에 따라서 세금 내는 방식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선무분간법, 당연히 답이 4번에 나와 있네요. 문제 14번. 임질왜란의 전개 과정의 설명을 옳지 않는 것 보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올해도 아마 임질왜란이나 6.25 전쟁, 선후관계 무조건 물어볼 것 같아서 아까 오늘 이런 시간을 계속 반복했죠. 선후관계 보세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끊임없이 봅니다. 1번.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훈련도감을 설치해 군대의 편제를 바꿨습니다. 예, 이게 1593년 책에 따라 다른데 8월 달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11월 달에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에 따라 달라요. 훈련도감을 설치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선조임금이 우주에서 한송으로 컴백이 옵니다. 이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훈련도감이 유성룡의 건의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한성으로 되돌아오는 다음에 했다. 두 번째, 조선군은 명나라 지원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에 빼앗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대표님, 명나라 장수 이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응? 누구예요? 명나라 장수? 예, 이효성입니다. 네, 자신만만해졌죠, 이성이. 그 다음에 어디로 옵니까? 이성이 평양성에 탈환한 다음에 경기도 고양시에 백자원 전투에 대피해버리죠, 이렇게. 대피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년도 같은 달입니다. 행주산성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죠. 권율장군과 군, 관, 민이죠. 군, 관, 민이 협심해서 행주산성에서 행주대첩으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네. 승리 요인 중에 몇 가지가 있죠. 이렇게 군, 관, 민이 협심 하나 더 있죠. 수류탄 같은 거. 수류탄 집어 던졌어요. 한자로. 네? 오, 좋습니다. 비격 진철래. 또 있습니다. 하를 동시에 몇백 발 쏘는 거. 네. 이게 행주산성하고 전시되어 있어요. 네. 이런 다양한 무기 체계를 통해서 일본을 격파했던 무기. 이런 순서 꼭 같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선군은 명나라 지원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이 빼앗긴 평양성을 탈환했다. 방금 했고요. 전세가 불리해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군이 철수함으로 전란이 끝났습니다. 이게 1598년 일이죠. 네, 일본군이 퇴출을 하죠. 참사정발은 임질왜란 출발점이죠. 이제 부산에 참사정발은 부산포에서 조선 변사 신립은 상주가 아니라 충주 탕금대라고 적어야 돼. 상주에서 피하신 분은 이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일 장군입니다. 우리 책에 잘 나오지 않고 영화나 드라마에 되게 많이 나온 인물 이일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피하게 됩니다. 신립은 충주 탕금대입니다. 네, 실패했죠. 실패 이유는 나와 있죠. 산성전투가 아니라 평지전투를 펼침으로 해서 조총한테 우리가 거의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문제 15번 가볼게요. 되게 특이한 문제가 나왔죠. 이 당시에는 되게 특이한 문제였죠. 족보를 단독 문제로 내버렸다는 거예요. 보통 지문 정도로 생각하는데 옳지 않은 것.
조선시대에는 족보가 배우자를 구하거나 붕당을 구별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네, 족보는 배우자 및 줄것이고 유명 가문끼리 결혼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붕당을 결정한 주령한 자료가 되었다. 네. 두 번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안동권시 성화보죠. 이거 기본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 안동권시 성화보 가장 오래되겠고요. 여기 나오는 문화유씨 가정보는 조선 중종 시기. 현존하는 됐고요. 답은 지문이 됐고요. 조선 초기의 족보는 친손과 외손을 구분하지 모두 같이 수록하게 되었다. 뿐만이 아니라 여성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뿐만이 아니라 재혼하면 재혼한 사실이 다 기록이 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다 적었습니다. 후기가 되면서 이런 게 다 빠지죠. 장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남자들 중심으로 편제가 바뀌기 시작하죠. 4번, 전후기에 부유한 농민들은 족보를 사거나 이조하기도 했다. 그죠? 임진왜란 이후에 양반이 되고 싶은 사람들의 행태들. 문제 16번. 다음 가부터 라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바르게 나열된 사건. 이제 현대사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7년 중임할 수 있다. 가. 7년 중임할 수 있다. 7년 중임할 수 있다. 이게 8차 개헌. 1980년. 전두환 신군부들이죠. 두 번째, 대통령과 부통령 국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 선거한다. 국회입니다. 부통령제가 나왔습니다. 핵심이 제헌헌법입니다. 제헌헌법 1948년. 이때 대통령의 이승만 기억나시죠? 국무총리의 이시영 이렇게 됐죠. 두 번째,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 중임할 수 있다. 단 이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에 대한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 4.4.5 개헌 54년. 여기에 하나 넣자면 뭐예요? 발췌개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52년에 이승만의 간선제가 직선제로 하겠다는 게 52년에 하나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나와보죠. 6년 임기의 대통령 통일제 국민에 의해서 선출한다. 유신헌법. 박정희 대통령 1972년. 악법 중에 악법이죠. 유신헌법은.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 당시 정권들은 악법이 아니라고 악썼지만 대부분 사람들 악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투쟁을 하기 시작했죠. 그 시기에. 자,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이런 사건으로 바르게 연결된 거 보겠습니다. 가보죠. 1번에. 남한과 북한은 동시에 유인 가입됐다. 1번 지문. 동시 가입 91년. 노태우 정부죠. 즉 북한을 나라로 인정했다는 얘기가 되죠. 동시 가입됐으니까. 두 번째 지문.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됐다. 53년. 그 무더운 여름에 53년 7월에 3번 가죠. 다 평화 통일을 주장한 진보당이 시소되었습니다. 1958년 진보당 사건. 1958년. 3번 지문에 다 지문 보시면 4.4.5 개헌, 2차 개헌이죠. 이게 54년부터
1960년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니까 여기에 범주 안에 포함됩니다. 답은 다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7.4 남북 공동 성명이죠. 72년. 박정희 대통령.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유신헌 법칙에 정확하게 맞죠.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끊임없이 풀어야 돼요. 특히 우리 공무원 수험생들이 가장 약한 게 근대사도 약한데 현대사도 되게 약해. 의외로 약해. 되게 많이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책을 많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특히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얘기 또 기출도 풀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17번 갈게요. 다음 자료가 조선 조정에 소개된 이후에 이런 사건은 옳지 않는 것.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해 자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건 다 맞으라 주는 것 같은데? 조선 책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가져온 거죠. 가져온 이유는 누구예요? 이유는 뭐죠? 고정임금이 유생들 너희들 이거 좀 봐봐. 국제정세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 좀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생들이 막 반발하고 상소문을 올리고 막 생쇼가 벌어졌죠. 사건은 옳지 않는 것. 이후에 나타난 거죠. 84년 이후 것 아닌 거 골라내야 되죠. 유경공원이 설립되어 서양의 서양문을 세웠다. 1889년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이모군란 1882년 개화파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이용해 정변을 일으켰다. 갑신 정변 1884년 체키는 일본과 통상을 반대 오 불가소를 냈다. 개항 반대운동 1870년대 다 아시겠죠? 이 정도면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통상 반대 운동이 1860년에 일어나죠. 개항 반대하죠. 개항을 반대해요. 한국을 열어 달지 말라. 1880년대 개화운동이 정점을 찍죠. 즉 우리나라의 제도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서양식화, 서양의 모든 제도와 문화, 교육들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90년은 우리 알다시피 민비 암살이 걸려 있어서 이제 의병운동이 시작됐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역사 공부할 때 가장 기본으로 했던 것도 통상 반대, 개항 반대, 개화 반대, 그 다음에 개항에 대한 얘기, 의병에 대한 얘기. 요거 하나만 가져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보고 쓸 수 있을 정도만 된다면. 17번. 4번이 되겠고요. 18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을 정립한 인물의 설명 옳지 않는 것. 우리나라의 건국정신 3균제도. 끝났지 뭐, 이 정도면. 조수왕에 대한 얘기. 조수왕의 3균주의입니다. 참고로 제수왕의 3균주의는 충칭 임시정부의 강령으로 채택되기도 합니다. 1941년에. 참고로 봅니다. 1번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 맞죠? 세 가지의 균등이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간, 이거 국가가 부담해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재헌 국회에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50 총선을 불참하고요. 50 총선을 불참. 그 다음 2년 뒤 선거에는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었다. 예무국장, 오늘날 예무장관 정도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국독립당을 창당하게 되었다. 원래 조수왕이 가지고 있는 한국독립당이 충칭 임시정부가 되면서 충칭 임시정부 여당 정부가 되었다. 김구가 설득했다. 김구는 아까 한국국민당이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내 문제들입니다.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이건 공부를 안 하신 분들 좀 어렸을 거야. 아니 조수왕이 재헌국회에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거의 진구 세력들은 거의 다 출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의 통일 정부를 원하기 때문에.
19번 시대별 교육 문화의 변화에 설명을 옳지 않는 것. 19번 갑니다. 1번 미군정기의 민주주의 교육과 우리 학제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6년, 중학교 3학년 학제가 도입되었다. 자, 미군정기 도입되고 실천한 건 어디일 것 같습니까? 화살표 하시고 적어야 돼요. 도입은 미군정, 실천은 이승만 정부죠. 두 번째 갑니다. 1950년대 경제가 어려우면서도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승만 정부 때. 1960년대 입시 과외를 막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 추천제가 이루어졌다. 1968년. 이건 시작된 거고요. 지방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요. 이건 서울에 대한 얘기고요. 지방은 약간씩 달라요. 기록을 살펴보면. 4번 70년대 국가주의 이념을 강조한 국민교육헌장 1968년. 그 당시엔 되게 많은 오답이 나왔어요. 왜? 국민교육헌장을 되게 많이 강조하지 않았으니까. 68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국민교육헌장 암기할 수 있나요? 저는 옛날에 외웠거든요. 근데 지금 기억 못해요. 너무 오래됐어요. 네. 그거 못 외운 사람은 이렇게 뭐지? 우리 수업 끝나고 집에 보내주질 않았어요. 그 암기할 때까지 계속 잡아놓은 거 선생님. 내가 계속 주구장창 막 암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20번 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한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이상을 몰수한다. 일본 정부로부터 자기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48년에 있었던 반민족 행위처벌법, 일명 반민특위법입니다. 일명 반민특위법. 줄였습니다. 반민특위법. 이승만 정책은 딱 두 가지 나온다고요. 48년 반민, 49년에 농지개혁법. 지금 지문은 사료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반민족 행위처벌법입니다. 옳지 않은 거 봅니다. 이 법령에 따라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었다. 어디에? 국회 내에. 두 번째, 이 법령의 제정은 재헌헌법에 명시되었습니다. 특별사항으로 이 법령에 따라 반민족 행위자 실형이 선고받았다. 선고는 받았지만 처벌이 되게 약하고 다 풀려났어요. 1년 만에 다 풀려났어요. 왜 풀려났나요? 이승만과 친일 계열 세력들이 반대를 인했어요. 친일 경찰 이런 애들 때문에. 이 법령은 여수순천 19사건 직후에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순서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모의고사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전 모의고사 들어갈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